안녕하세요. 마음이 좋은 남자 마미전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우리나라 국난을 두 번씩이나 전환시키는 반환점을 만들 수 있었던 장소 행주산성은요, 크게 역사적으로 두 번 국난이 닥쳤을 때 아주 이 국면이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장소인데요. 첫 번째는 1592년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조선 침공이 시작되던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가 참 조선이 아무 방비 없이 당했던 일본의 침략 전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선조 임금이 어주로 몽진가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국난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가난픈 시기에 조선은 명나라한테 구원을 청했고,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이 합세해서 평양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거기에서부터 보급로가 길어진 왜군들은 뒤로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철수하면서 따라오는 명나라와 조선군을 벽제간에서 아주 크게 무찌릅니다. 그 이후에 조선과 명나라의 군대들이 사기가 폭 꺾이고 아주 일본군의 기세가 등등할 때 바로 행주에 건율 장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건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있던 관군의 숫자는 2300명, 그리고 어병하고 성병 합해서 500명, 그리고 부녀자가 한 2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3000명으로 한양에 있던 모든 왜군들이 직길해서 건율 장군과 한판 승부를 비칩니다. 그 전투가 바로 행주대첩이죠. 행주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왜군들이 기가 꺾이고 밑으로 퇴각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고, 수도 서울을 한양을 탈환하는 아주 계기가 됐던 전쟁이 건율 장군의 행주대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6.25 때 이야기입니다. 6.25 때 아시다시피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을 때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죠. 유엔군의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해가지고 서울 수복을 위해서 한양으로 서울로 진격해 들어올 때 한강을 도하를 해야 됐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워낙에 북한군의 반격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참 힘든 전투였죠. 그때 제일 먼저 행주산성 쪽으로, 행주 쪽으로 한강 도하를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우리 해병대입니다. 한국군 해병대. 해병대가 한강 도하를 해가지고 행주산성을 점거하고 서울 수복하는데 교두보를 만들었던 그런 전적지가 바로 행주산성입니다. 해병대들의 그 한강 도하 전첩비라 그래가지고 큰 탑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 해병대들의 정신을 기리고 해병사령관이 우리는 용감한 해병이다라는 그 훈시가 적혀 있는 전적비가 뚝 써 있거든요. 행주산성을 선점함으로써 수도 수복을 하는데 큰 전환점이 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행주산성에서는요, 국난이 닥쳤을 때 그 국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곳이 바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두 번을 걸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행주대첩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전쟁이 행주대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행주산성에 가서 행주대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행주산성으로 가볼까요? 네, 이곳이 행주산성입니다. 행주산성 입구 이 대천문을 지나면은 바로 행주산성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행주산성을 출입하는 문은 대천문입니다. 대천문을 지나서 행주산성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기 우뚝 서 계시는 건율 도원수 상입니다. 행주대첩, 행주산성에서 일어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서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를 만들어냈던 행주대첩의 주인공 건율 도원수가 우뚝 서서 산성을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충장공 건율 장군은요, 1537년 조선 중종 32년에 영의정 권철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하고 권세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늦은 나이 46세 되더니 1582년 선조 15년에 그때서야 문과에 급제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광주 목사로 임명되어 임진왜란 중에 전주성을 점령하여 호남 지방을 차지하겠다는 왜군을 1592년 음력 7월 충청남도 금산군과 전라북도 완주군 사이의 이치곡에서 아주 왜군을 개박살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왜군들이 당시 전라도 땅을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치대첩 후에 왜군은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상하였는데요. 권율 장군도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곳 행주 산성까지 올라오셔서 이곳에 진을 치고 행주 대첩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대첩의 대승리로 말미암아 권율 장군은 조선군 총도원수가 되어서 임진왜란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며 그 크다란 공을 인정해서 이곳 행주 산성에 큰 대첩비도 세우고 유적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장군이 되셨습니다. 장군의 동상 뒤로는요, 행주 대첩에 대한 그 전시 사항들을 잘 설명해 놓은 부조들이 사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는요, 조선군들이 왜군을 몰아치는 돌과 창과 화살과 신기전으로 왜군을 몰아치던 견투 장면이 새겨져 있고요. 그 두 번째 부조에는 어병대와 성병, 당시에는 백성들인데요, 낫과 갱이를 들고 어병대와 성병이 저항하는, 왜군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조화되어 있고요. 이곳은 성병이네요. 이제는 선임이라고 그러죠. 성병. 당시에 청병대장 처형이 이곳에서 지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성병들의 용감무상한 전투적인 희생이 없었으면 아마 성리도 이마 물거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성들, 이곳에 있던 한 200여 명의 부녀자라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형지치마에 돌을 날라서 화살이 떨어졌을 때 투석전을 벌릴 수 있도록 돌을 날라줬던 부녀자들의 활약상이 이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권율 장군 상을 뒤로 하고 옆으로 돌아가면 이제 산성 안쪽으로 올라가는 긴 길이 나 있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 이제 산성 입구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언덕길을 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오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생깁니다. 이 길이 충장사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로 쭉 들어가면 홍살문이 있죠. 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때 항상 홍살문이 앞에 서 있습니다.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충장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이곳이 권율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충장사입니다. 저 안에 권율 장군의 모습이 영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분이 권율 장군의 영정이십니다. 아주 부리부리한 눈매에
위험 있게 영정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근열 장군의 모습도 저 정도 위험이 있는 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장사 참배를 마치고 다시 길로 나서면요, 위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이번에는 행주대첩 기념관이 있습니다. 행주대첩 기념관에는 또 어떤 유적들이 전시되어 있고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행주대첩 기념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언덕길을 또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네, 이곳이 대첩 기념관입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자, 대첩 기념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요, 기왓장, 이 삼국시대 때 출토된 행주산성의 토성 유적이고요. 이게 이제 행주산성의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화차라고 그러네요. 이런 무기로 화살을 꼽아서 쏘고, 저 뒤에 불을 붙여서 쏘는 화차입니다. 화살촉 앞에 화약을 묻혀서, 네, 이 화차로 왜군을 격퇴했던 그런 거고요. 요게 비격 진천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던져지면 이게 한참 있다 폭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포에 의해서 목표물에 발사해서 나중에 터지면서 안에서 파편이 상당히 멀리 퍼진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해서 대성을 거두는 하나의 행주대첩 대성을 거두는 원인이 됐다 그럽니다. 당시 장군들이 쓰던 행색입니다. 장군의 갑옷할까? 일반 병사의 갑옷. 여기 총통인데요. 네, 여기서 총을 화약을 넣고 쏘면 이런 큰 대포 같은 철퇴가 날아간다 그럽니다. 네, 여기 양쪽에 날을 갈아서 쏘면 좀 무섭다 그러네요. 이 발화통이고요. 이것도 포의 일종입니다. 화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는 화전. 네, 이런 무기들로 이 벽화를 보시면요, 행주산성의 전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벽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쓰던 활과 하솔인가 봐요. 그리고 이 밖을 나가 보면요, 이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신기전입니다. 이게 수많은 화살이 동시에 쏘아지는 신기전. 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신기전으로 수많은 왜군들을 토성을 기어오르던 왜군들을 이렇게 쏘아 붙였던 그런 무기들이 여기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행주대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행주산성 자체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장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한강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서쪽 지방만 약간 낮만 평야지대로 이렇게 구렁이 돼 있어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국시대 때부터 쌓아놓은 토성이 이 가운데 이 능선을 따라서 토성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토성이 있기 때문에 목책을 그 앞에다 세우면 토성을 오르르 기어 오르는, 이게 돌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기어 오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아주 행주산성 자체가 방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월 14일이라 그러니까요. 그 당시 뭐 상당히 좀 해가 짧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근 12시간 동안에 7차례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공격하는 뭐 한 1시간 정도 공격을 하고 1시간 만에 다시 또 오고 7번을 밀려왔으니까 이 안에 있던 그 조선군이나 백성들은 얼마나 죽을 각오로 싸웠는지 알만합니다. 자, 이곳이 이제 행주산성 승리로 이끌었던 그 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토성은요, 출토된 기와편이나 유적들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져 있던 성이라고 합니다. 행주산성이 처음부터 돌성이 아니고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흙성이었다고 그러죠. 토성. 그 토성 덕분에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토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입구인데요, 보시면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 언덕이 그렇게 경사로 크게 경사가 느껴지지 않지만 상당히 나무들이 없고 가팔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토성 위에 목책을 쌓고 저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방벽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만 이 나무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밑에서 접근하는 적들을 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화살을 내리다 쏘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경사를 기어 오르던 왜군들을 손쉽게 돌로, 창으로, 활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토성 덕분에 제1차 공격 때 임진왜란 왜군의 명장이죠.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총부대를 앞세워서 제일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조총을 밑에서 쏘면서 올라오니까 이 위에 있던 토성 위에 있던 우리 강군들이 목책 뒤에 숨어서 다 그냥 피하기만 했죠. 멋 모르는 왜군들은 근데 이 토성 가까이 와서 여기를 기어 오르다가 갑자기 조선의 수차, 석포, 총통, 각궁, 활 한꺼번에 쏟아부으니까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던 1차 전쟁에 아주 싱겁게 도망갔던 1차전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초성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석책을 쌓고 방어하기에는 상당히 손쉬웠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1차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전은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상봉행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이시다 미스나리가 대군을 이끌고 또 2차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제 1차전에서 가볍게 적을 물리친 우리 조선군들은 자신감이 좀 생겼죠. 그래서 적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양쪽에서 화차, 활 그냥 바로바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들어오던 왜군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또 미스나리가 가슴에 화살을 맞게 되죠. 부상은 있고 대장이 쓰러지니까 우왕좌왕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전, 2차전은 조선군의 가벼운 승리로 아주 쉽게 끝나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군들의 관군들의 사기는 상당히 더 높았죠. 자, 잠시도 쉬지 않고 왜군들은 3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3차 공격에는요,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적장이 인솔하는 3차 공격이었는데요. 이 3차 공격은 직접 군으로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이
토성에 설치되어 있는 목책 있죠. 나무로 만든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접근해 옵니다. 성루 위에 조총수들을 고치하고 일반 병들은 옆에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성루를 만들어서 목책을 공격하고자 조총수를 태우고 쭉 밀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힘을 발휘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폭탄을 포로 쏘아가지고 떨어지면 그게 금방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터집니다. 그때 안에서 엄청난 파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많은 살상력을 가지고 있죠. 그 비밀병기 비격진천례의 공격으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저 밑으로,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저 밑으로 도주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3차전도 승리로 끝이 납니다. 3차전까지 모두 선봉대가 실패하고 돌아가자 이번에는 총대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났습니다. 우키다 히데이가 나서서 또 일본 왜군들을 독려해서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총대장이 나서니까 일본 왜군들이 또 사기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공격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성책에 불도 붙고 조선군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들의 사기가 엎으니까요. 그래서 제2성책까지 이렇게 접근해 오자 보다 못한 권율 장군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났습니다. 그리고 동요하는 조선군들을 위해서 호령을 하고 도망치려는 탈영하는 군을 조선군 한 명을 포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물러서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죽기 살기로 덤벼라 라는 명령을 내리자 조선군들이 이때 또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집중적으로 화살을 붓고 총통을 퍼붓고 역시 적장 우키다 히데이에도 부상을 입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대장이 덤벼들었다가 권율 장군의 용감한 용병술에 또 퇴치당하고 다시 또 왜군은 물러갑니다. 날은 점점점 어두워가기 시작하고 이제 4차 네 번째 공격을 막아낸 도원수 권율 장군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다음에 또 덤빌 일본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대장 키카와 히로이에가 공격해 옵니다. 이 왜군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전세가 불리해짐을 알고 앞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방어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갈대를 묶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불을 붙여서 제 성책에다가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책에 불이 붙죠. 그러나 이미 권율 장군은 이놈들이 화공을 펼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아수 각 항아리에다 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 물로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일본 군들을 위해서 돌을 들이퍼붓 쪽이 있어. 돌을 맞는 병사보다는 말들이 돌을 맞으니까 말들이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날뛰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우왕좌왕 난리가 나죠.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 말이 짓밟히고 아수라장이 벌어진 가운데서 5차 공격도 실패로 또 다 같이 철수를 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6차 공격은요. 모토야스라는 적장이 인솔하는 제 6차 공격진이 또 덤벼옵니다. 이들은 이제 함부로 막 덤비니까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서 전략을 약간 바꿔서 제2 목책을 지키고 있던 우리 성병들이 지키고 있던 서북 쪽에 거기를 공격을 목책에 불을 붙이고 공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병들의 대장인 처형이 지휘하고 있던 서북 쪽 진지가 불타고 뚫리게 되죠. 거기에 뚫리게 되니까 성병들이 죽을 각오로 덤비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율 장군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지원 사격을 나가죠. 나가서 주머니에 있는 재를 막 뿌리니까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재가 왜군들의 눈에 막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외군들이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활을 쏴서 섬멸하고, 이렇게 해서 또 6차 공격을 아주 위험하게 막아내는 그런 전가를 올립니다. 네, 이제 적은 막바지 공격을 합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제 7차 공격으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 5, 6차 공격으로 약해져 있던 그 성병들이 지키던 서북쪽 철책을 얘네들이 몰려 들어와죠. 뭉개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내성까지 진격해 들어옵니다. 이제 성이 함락되기 참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죠. 권율 장군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쪽으로 전부 이제 집기를 합니다. 집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 조선 군영에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쏠 화살이 없어요. 그 왜군들은 공격해 들어오고, 자, 이때 나타난 게 뭡니까? 행주 치마 시선 손에 받으님 소식은, 네, 행주 치마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성안에 있던 부녀자들이 앞섬에 있던 행주 치마에 돌들을 싸들고 성벽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투석전이 벌어지죠, 이제. 근데 사실은 조총으로 쏘면서 덤벼오는 3만의 그 왜군을 돌로만 막아내기는 정말 역부족이었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여러분 삼국지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삼국지에는 주유가 제갈량에게 10만 개의 하살을 구해오라고 명령 내렸을 때 제갈량이 3일 안에 해오겠다고 해서 가서 10만 개의 하살을, 조조의 하살을 걷어왔던 그 삼국지에서 보신 적 있죠? 네, 우리 행주산성 행주대첩에서는 충청도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우리 정글이라는 장군이 화살 10만 개보다 더 되겠죠. 네. 배 두 척에 꽉꽉 실어서 이 동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행주산성 한강을 건너서 화살을 갖고 옵니다. 화살 보급을 하죠. 그 보급받은 화살로 집중 공격을 해서 왜군들을 쏴 죽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신기전이라고 그러죠. 네. 한 번에 50발씩 날아가는 그 화살로 갖다 쏴대니까 왜군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 시체를 다 모아서 불태우고 퇴각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이렇게 해서 7차의 공격을 막아내는 행주대첩에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대첩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대첩, 7차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대첩을 기념하는 대첩비가 저 뒤에 대첩 기념비가 서 있는 겁니다. 네, 이 대첩 초원비는요 1602년 건립한 것으로 권율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행주대첩의 성전을 되살리고자 장군의 시야 부하들이 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진 대리석 비랍니다. 지금은 뒤에 글씨가 다 허물어지고 글씨가 없어져 가지고, 네, 요걸 다시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행주 서원에서 다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최초에 세워진 행주대첩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저 뒤에 정상에 보이는 행주대첩비는 1970년에 건립한 것으로 탑신에 있는 걸은 박정희 대통령이 쓰고 그 아래 비문은 신석호가 짓고 글씨는 서희안이 썼다고 합니다. 이 비는 1963년 경기도민과 가게 유지들에 의하여 세워진 기념비로 1970년대에 국토정화사업의 일환이었던 행주산성 보수정화사업에 의하여 새롭게 보수 재건된 비라고 합니다. 네,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전투 상황들을 공부해보고 권율 장군의 그 놀라운 업적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감동받고 내려갑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으면서 행주산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행주 대첩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와서 자세히 구경하면서 또 권율 장군에 대해서 공부하고 행주 대첩의 전투 상황들을 공부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고찰하고 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행주산성, 행주대첩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고양시에 살지 않는 많은 분들께 행주대첩에 대해서 잘 알고 행주산성을 한 번쯤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좀처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취미생활로 또 제 주변에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좋으면 또 제가 만드는 영상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뭐 구독을 눌러주실 거고 좋아요 눌러주실 거고 아니면 그냥 보고만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행주산성에서 마미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나머지 영상은 행주산성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웹툰 장면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